안녕하세요. 최병성입니다. 오늘은 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시멘트의 유해물질 분석표를 보여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 얼마나 건강할까, 얼마나 안전할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시멘트 유해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중국산 시멘트는 중국에 있는 지인한테 부탁을 해서 배편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국산 시멘트는 전국의 강원도, 영월, 제천, 단양, 동해, 삼척, 옥계 시멘트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시멘트 공장 인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직접 구입해서 분석을 맡겼죠. 자, 중국산 시멘트. 우리 그럼 얼마나 안전할까?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죠. 중국산은 별로 안 좋아. 과연 시멘트도 그럴까요? 중국산 시멘트에는 발암물질이 얼마나 있을까요? 먼저 시멘트에는 발암물질 유가크롬이라는 게 있어요. 유가크롬이란 폐암, 피부암, 아토피 등을 일으키는 굉장히 위험한 발암물질인데요. 과연 중국산에는 얼마나 있을까? 자, 한번 보시죠. 중국산 시멘트입니다. 중국산 시멘트는 발암물질이 불검출이 되어 있어요. 불검출이 무슨 말일까요? 없다는 뜻이잖아요. 중국산 시멘트는 놀랍게도 발암물질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국산 시멘트는 발암물질이 얼마나 있을까? 자, 한번 보시죠. 110 ppm. 국산 시멘트의 발암물질이 무려 110 ppm이었어요. 그럼 110 ppm이 얼마나 위험한 수치일까요? 환경부가 말하는 시멘트에 발암물질이 있어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20 ppm이에요. 시멘트의 발암물질 20 ppm 정도는 모래와 자갈을 함께 혼합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있어도 인체에 안전하다라는 뜻인 거죠. 그런데 아까 국산 시멘트의 발암물질이 얼마나 그랬어요? 110 ppm. 환경부가 안전하다고 하는 기준이 몇 배? 무려 5배가 넘는 놀라운 수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부가 말하는 발암물질 20 ppm 기준을 5배 넘는 발암물질 가득한 시멘트. 이게 과연 건축재료 맞을까요? 이런 시멘트로 집을 짓고 살아갈 때 안전할까요? 우리 가족의 건강엔 아무 문제 없을까요? 이 자료를 환경부에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환경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부가 공인하는 기관 두 곳에 맡겼어요. 한국화학시험연구원, 그 다음에 유업기술원에. 그것도 환경부가 지정한 시멘트 분석 방법으로 맡겼습니다. 이번에는 얼마가 나왔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유업기술원에서 77 ppm, 발암물질 유가크롬 77 ppm. 그 다음에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분석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는 73 ppm이 났어요. 77, 73. 환경부가 안전하다고 하는 기준이 얼마였죠? 20이었어요. 그러면 77과 73은 얼마예요? 무려 3배 반, 4배 가까운 수치잖아요.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정답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쓰레기예요. 시멘트를 만들 때 쓰레기를 넣으면 발암물질이 가득해지는 거고, 중국산은 제조기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딱 하나, 쓰레기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시멘트에 발암물질이 없었던 거예요. 중국산과 한국 시멘트의 놀라운 차이가 여기 있어요. 중국은 1999년 5월 전국에 8,000여 개의 시멘트 공장들을 성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품질 검사를 통해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 4,226개 시멘트 공장을 문을 닫게 했어요. 무려 절반 가까운 공장을 폐쇄시킨 거죠. 그런데 중국에서 시멘트 품질 검사를 통해 절반의 시멘트 공장을 문을 닫게 했던 99년 5월에서 3달이 조금 지난 99년 8월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IMF로 시멘트 공장들이 망하게 됐어요. 환경부가. 이 망하게 된 시멘트 공장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시멘트 공장에 쓰레기 소각장 허가를 준 거예요. 시멘트 공장에 쓰레기 소각장 허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시멘트 공장에선 적법하게 쓰레기 처리비를 받고 쓰레기를 소각하여 시멘트를 만들도록 허가한 것이죠. 이제는 시멘트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에서 만든 시멘트로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현재 국내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쓰레기 소각장은 어디 있을까요? 시멘트 공장이에요. 시멘트 공장보다 더 큰 대형 쓰레기 소각장이 없어요. 시멘트 공장보다 더 엄청나게 쓰레기를 소각하는 곳이 없어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동안 우리는 시멘트, 그러면 석회석이란 돌로만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석회석에다가 불에 타는 비가연성 쓰레기, 그 다음에 불에 타는 가연성 쓰레기를 다 혼합해서 태워서 만든 시멘트예요. 그렇다면 시멘트에 들어가는 비가연성 쓰레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소각장의 소각제, 하수 종말 처리장의 하수 슬러지, 그 다음에 화력발전소의 석탄재, 제철소, 재련소에 나온 철 슬래그, 분진, 그러니까 온갖 불에 안 타는 쓰레기들은 원료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있습니다. 이게 시멘트 공장에 쌓여있는 쓰레기들의 모습이에요. 이걸로 함께 비벼서 시멘트를 만들어요. 이게 뭘까요? 저도 알기 어려워요. 소각제, 분진, 하수 슬러지, 공장의 온이, 석탄재 다 함께 섞여 있어요. 한번 이 사진 보시죠. 공장의 온이에요. 시꺼먼 거. 여기도 보시면 또 다른 사진이 있어요. 보시면 석탄재, 하수 슬러지 온갖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 공산품들이죠. 그거는 매일 어제 산 거나 1년 전에 산 거나 제품의 성분이 동일해요. 왜? 들어가는 성분량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시멘트는 놀랍게도 어제 만든 시멘트와 그제 만든 시멘트와 한 달 전에 만든 시멘트와 성분이 달라요. 아니 매일매일 나오는데 그 시간대별로 시멘트의 유해 물질, 발암 물질과 중금속의 성분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쓰레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오늘 어느 공장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시멘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날 나오는 시멘트의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쓰레기가 들어갔느냐에 따라 시멘트가 달라지는 거죠.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이에요. 어떤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정밀하게 제품을 섞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쓰레기들을, 이런 각종 많다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그냥 이런 이거 다 그냥 여기 퍼서 저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혼합해서 석회석과 태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시멘트 성분이 일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시멘트는 붓기만 잘 굳으면 집을 지을 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쓰레기로 시멘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자, 이젠 불에 타는 가연성 쓰레기 한번 보실까요? 어떤 게 있을까? 폐타이어, 폐고무,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유, 폐목재, 온갖 쓰레기가 들어가요. 시멘트 공장 근처를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뭘까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폐타이어예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또 다른 공장의 한번 모습 보실까요? 폐타이어예요. 공장에 이렇게 폐타이어가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요. 어느 한 시멘트 공장에 보면 공장 옆에 산 골짜기에 이렇게 골짜기 길게 따라 그 산골짜기에 어마어마한 폐타들이 끝없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런 걸로 시멘트를 만들죠. 그 다음에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유 온갖 게 다 들어가요. 저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쳐요. 과연
저걸로 만든 시멘트가 안전할까? 어떤 거냐고요? 한번 보시죠. 저는 무서워요. 이 쓰레기에서 무엇이 나올까? 과연 이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가 과연 안전할까? 정말 두렵고 소름이 끼쳐요. 최근 영월, 제천, 단양을 돌아왔어요. 시멘트 공장들을 조사하고 왔는데요. 한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고 있는 폐기물 목록을 운 좋게 입수할 수 있었어요. 이 시멘트 공장은 전국에 있는 시멘트 공장들의 규모에 비해서 시멘트 생산량이 아주 작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작은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는 폐기물 목록이, 자, 한번 보시죠. 1번부터 요 한 장에 그 공장에 들어가는 목록, 쓰레기 배출하는 공장 목록이에요. 한 장에 20개씩입니다. 하나, 두 개, 쭉 넘어가요. 그럼 맨 마지막 번호가 몇 번인 줄 아세요? 쭉 보면 이렇게 한 장에 20번씩 해갖고, 여기는 60번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번호가 173이에요. 173. 강원도 영월에 있으니까 영월 근처에 강원도에 있는 쓰레기만 가져올까요? 아니요. 서울, 저 아래 부산, 저기 아래 전라도 쪽에 전국에서 모든 쓰레기들이 다 시멘트 공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한 시멘트 공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멘트 공장만 그럴까요? 이건 또 다른 시멘트 공장이에요. 목록입니다. 여기도 또 다른, 얼마나 많으면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엑셀 파일인 걸 제가 프린트한 건데요.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시멘트 공장마다 들어가고 있다.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는 쓰레기, 이 어마어마한 목록들을 보시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끔찍하죠? 이런 쓰레기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을 만든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나요? 저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온갖 쓰레기들로 시멘트를 만들고 있을까? 한번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 돈이에요. 돈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쓰레기를 버립니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나요? 아니에요.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립니다. 내가 종량제 봉투를 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참 많이 하는 국가죠. 그러니까 공장들이 많아요. 일 산업체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수록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그 쓰레기를 어떻게 치울까요? 아무데나 버려요? 큰일 나죠. 돈을 주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CNN에 보도가 돼서 대한민국 망신을 주었던 사건이 있죠. 경북 의성에 있는 쓰레기 산이라고 아주 유명할 거예요. 저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얼마나 많을까? 포크레인이 요만해요. 저 끝에 서 있어요. 포크레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쓰레기 산이에요. 쓰레기를 쌓아놨는데 어마어마한 산을 이루고 있어요. CNN에 보도되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빨리 쓰레기를 치우라고 했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019년 말까지 쓰레기를 치우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이 언제예요? 2020년 7월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쓰레기를 절반밖에 치우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경북 의성에만 이렇게 쓰레기 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경기도와 전국에 곳곳에 불법으로 버려진 쓰레기 산들이 가득해요. 이거는 제가 화성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화성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지금 이제 치우고 있죠. 여기도 또 다른 근처에 있는 쓰레기의 모습이에요. 버려진. 여러분, 왜 이렇게 전국 곳곳에 산업 쓰레기들이 몰래 버려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딱 하나. 뭘까요? 역시 돈 때문이에요.
그 쓰레기를 버리려면 그 산업체가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돼. 그래서 그 돈을 조금 아끼고자 이렇게 몰래 싸게 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에게 넘기다 보니까 곳곳에 쓰레기들을 버려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과연 쓰레기가 얼마나 비싸게 그럴까? 환경부가 폐기물관리법에 정한 폐기물 종류별 쓰레기 처리 단가표가 있어요.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폐기물 종류별 처리 단가예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놀라지 마세요. 폐유용제 톤당 1톤당 처리 가격이 27만원, 그 다음에 폐유용제 53만원, 58만원, 폐페인트 47만원, 폐농약 뭐 60몇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들이 올라가요. 폐기물 목록마다, 이렇게 폐기물 종류마다 쓰레기 처리 단가를 쭉 다 이렇게 정리를 환경부가 매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기물이 많이 발생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 그래서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몰래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는 기업에서 입장에서 보면 돈을 많이 지불해야 돼. 근데 이거를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쓰레기를 받아다 가져와서 시멘트를 만드는 시멘트 공장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쓰레기를 많이 가져올수록 엄청난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멘트 공장마다 서로 쓰레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국을 돌며 쓰레기 유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결국 쓰레기 시멘트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시멘트 공장에 들어가는 그 엄청난 쓰레기 목록을 보셨잖아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들어가요. 그럼 그만큼 돈을 많이 벌게 된다는 거잖아요. 시멘트 공장은 정말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원료와 연료를 덜 살 수 있으니까 또 돈을 절약하게 되는 거죠. 일거양득, 일석이조,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시멘트 공장이 바로 이거예요. 온갖 쓰레기들을 가져오면서 돈을 벌어, 시멘트를 만들기 전에.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가져왔으니까 원료와 연료를 덜 사도 돼. 그래서 또 돈을 벌어. 이렇게 꼭 먹고 알 먹는 일이 쓰레기 시멘트. 근데 그 쓰레기 시멘트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은 과연 안전할까? 저는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 건설 경기가 정말 나빠요. 그래서 시멘트 공장들이 이 쓰레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꼭 망할 수밖에 없어요. 쓰레기로 시멘트 만들지 않으면 망한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한 시멘트 공장 임원들이 그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우리 쓰레기 안 쓰면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한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모든 시멘트 공장들이 다 똑같아요. 쓰레기를 넣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럼 이 엄청난 쓰레기들로 시멘트를 만들었는데 이 시멘트가 과연 안전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쓰레기 소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쓰레기가 다 사라질까요? 아니요. 아무리 고온에 소각을 한다 할지라도 소각제가 일정 부분 남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소각제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쓰레기에 들어있던 납, 카드뮴, 크롬, 니켈, 비소, 온갖 유해물질 덩어리가 돼 있는 거죠. 쓰레기는 사라지는 게 아니다. 소각제에는 유해물질이 남는다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시멘트 공장, 온갖 쓰레기들을 가져갑니다. 그 쓰레기들을 석회석과 혼합해서 태웠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시멘트 안에 발암물질과 유해 중금속이 가득 담겨 있게 된 거예요. 자, 아까 보셨잖아요. 중국산 시멘트와 국산 시멘트의 차이. 중국산 시멘트는 쓰레기를 넣지 않았어. 그래서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별로 없어. 근데 국산 시멘트는 쓰레기로 만든 덕분에 발암물질과 인체 유해 중금속들이 가득했던 바로 그 차이예요. 시멘트를 만드는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쓰레기를 넣느냐 안 넣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비싸게 돈을 주고 산 아파트, 평생 벌어서 마련한 내 집,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딱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쓰레기 넣지 않은 시멘트를 만드는 것 뿐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기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종류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제의 분석 결과를 조사하는 게 있어요. 먼저 폐타이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 그냥 고무로만 만들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천연 고무로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달리다가 보면 뻥 터져요. 자동차는 엄청난 속도로 달리잖아요. 고온과 어마어마한 압력을 견뎌야 돼. 그 압력과 온도를 견디기 위해선 단순한 천연 고무가 아니라 석유 화학물질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인체에 유해한 수많은 화학물질들이 첨가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뉴스 보셨을 거예요. 타이어를 만드는 공장에서 백혈병,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최근엔 그 산재도 인정을 받은 바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폐타이어를 소각하면 어떤 재들이 남을까? 소각제에는 한번 보시죠. 폐기물 유형에 따른 소각제 중금속 용출 특성 연구 해가지고 보시면 이게 다 종류별로 되어 있는데요. 폐타이어에는 보시면 이게 소각제는 두 종류가 나와요. 바닥에 앉는 바닥재와 위로 뜨는 비산재라 그래요. 그러면 바닥재에는 어떤 게 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닥재에는 아연이 15,800, 구리가 900 ppm. 죄송합니다. 전혀 안 보여. 그냥 나중에 이건 수치로 그렇다면 그 다음에 또 아까 어떤 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합성수지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폐합성수지를 소각하면 얼마나 많은 유해 중금속들이 소각제에 남을까? 한번 보실게요. 폐합성수지를 소각하고 나면 소각제에는 바닥재에 아연이 380 ppm, 구리가 180, 납이 132 ppm이에요. 그리고 위로 뜨는 비산재에는 아연이 480 ppm, 납이 354 ppm, 니켈이 277, 구리가 132 ppm, 그리고 다양한 또 다른 인체 유해 중금속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여러분 시멘트에 들어가는 수많은 아까 쓰레기 사진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쓰레기 목록들을 보셨어요. 시멘트에는 들어가는 쓰레기는 이렇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폐타이어부터 온갖 쓰레기다.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폐플라스틱, 소각제, 분진, 하수 슬러지, 공장의 오니와 슬러지, 제철소의 슬래그, 이게 다 혼합해서 들어가요. 그렇다면 그 혼합해서 떼고 난 혼합된 소각제는, 인시멘트에는 얼마나 인체 유해 중금속이 많을까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며 쓰레기를 넣지 않은 중국산 시멘트와 쓰레기로 만든 국산 시멘트의 발암물질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문제예요. 쓰레기로 만든 시멘트에는 유해 물질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옛날보다 더 커진 아파트, 그 다음에 더 편리해진 아파트에 살아가요. 그런데 왜 더 비싸고 더 커진 아파트, 더 편리해진 집에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없던 아토피와 새집증후군 환자들은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는 아토피와 새집증후군이 많아지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